세상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삶에 있어서 금전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들도 있는데요. 그런 정보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순간 정보력의 값어치를 상실하며 큰 힘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보는 아는 만큼 큰 힘이 됩니다. 최근에 안전진단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및 초과이익 환수제 등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3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에 그대로 살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다가 점점 더 신축 아파트 수요가 큰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인 가운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모델링 아파트를 매입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 크게 두 가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얼만큼 줄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재건축을 할 경우 사업이 진행될수록 가격이 단계별로 상승하기도 하고 일반 분양을 통해서 늘어난 공사비를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아파트의 경우는 증축을 통해서 늘어나는 일반 분양분이 적기에 공사비를 경비로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나는 만큼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어가게 됩니다. 또한 리모델링한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현재의 사업비인 공사비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리모델링 공사비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 중 하나가 주차장인데요. 리모델링 추진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업계에서는 전체 공사비에서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하 주차장이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데 주민들은 신축 아파트와 같이 주차장과 단지 내 엘리베이터가 연결되길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공간을 한층 더 파서 주차 면적을 넉넉하게 확보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행한다면 당연히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분담금 또한 커지게 됩니다. 지상층 건축 비용보다 지하층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하 주차장이 있으면 리모델링 공사비는 크게 줄어들며 사업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미 지하 주차장이 있는 단지를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신도시나 지방의 경우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집값 차이가 서울 강남처럼 크지가 않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날수록 사업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시장에서는 현재 누구나 재건축을 갈망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지역적 특성이나 기타 다른 영향에 따라서 주민 성향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일산과 분당의 경우 일기 신도시처럼 주변의 상업시설과 함께 교육시설, 체육시설과 여가시설 및 종교시설 등 생활편의 시설이 풍부하게 자리매김한 아파트 거주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선호할 수도 있는데요. 주변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아파트에서는 20년에서 30년씩 살다 보면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특히나 일기 신도시의 경우 도시 조성 초기에 입주한 30에서 40대는 모두가 60대 이상인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과정에서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완공 이후 자기 집에 들어가 살지도 못하고 임대를 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에 재건축을 반대하는 조합원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원주민 입주율이 통상적으로 30에서 40%에 그치는 데 비해서 리모델링은 원주민 입주율이 90%가 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주민들은 대체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으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상으로 리모델링 아파트에 투자할 때 살펴봐야 할 것들을 간략하게나마 체크해 보았는데요. 부동산에 관한 보다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